오늘은 이마트의 저번 가치평가 영상에 이어서 과연 이마트가 쿠팡이랑 네이버를 이길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 이커머스는 네이버, 쿠팡, 쓱닷컴으로 지금 3강 체제가 형성이 됐죠. 이마트가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함으로써 지금 네이버랑 쓱닷컴, 쿠팡이 완전히 점유율이 비슷해진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세 업체 중에서 누가 이길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이 세 업체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커머스 시장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오픈마켓이랑 직매입 구조로 나뉩니다. 오픈마켓은 대표적으로 네이버 쇼핑이랑 지마켓, 옥션, 11번가가 포함이 되고요. 이거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중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장터를 형성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이버 쇼핑이라는 플랫폼만 제공을 해주고 수수료만 받죠, 그 사이에서. 이 오픈마켓의 장점은 적은 매출로도 이익이 충분히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판매자가 모이다 보니까 상품군이 다양하죠. 그렇지만 상품군이 많지만 간혹 짝퉁과 같은 품질이 떨어지는 상품들도 있죠. 다음으로는 직매입 구조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쿠팡이랑 쓱닷컴이 포함이 됩니다. 직접 물건을 사서 판매를 하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을 많이 판매할수록 규모의 경제가 일어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기에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많은 할인 행사 같은 거를 진행하다 보니까 적자가 처음에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장점은 상품을 직매입하다 보니까 자사 물류 시스템을 이용해서 풀필먼트 서비스라 그러죠. 쿠팡에서 포장도 해주고 라벨도 붙여주고 배송도 해주고 고객들의 전화 응대도 해주는 그런 전반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이 중간에 수수료만 받다 보니까 이익이 충분히 보장되는 것과 다르게 직매입은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죠. 그게 아무래도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만약에 점유율을 많이 끌어올려서 물건을 많이 판매하게 되면 원가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각종 가격이나 서비스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 오픈마켓도 직매입을 조금씩 하고 있고 직매입도 오픈마켓을 조금씩 하고 있기는 합니다. 오픈마켓인 네이버 쇼핑 같은 경우는 수수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적자는 안 보죠. 네이버 쇼핑만 따로 실적이 나와 있는 게 없어서 커머스 사업을 가져왔는데 실적은 따로 적자 보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오픈마켓인 이베이 코리아도 적자를 본 적이 없어요. 매년마다 600억에서 한 800억 정도는 벌고 있죠. 참고로 이 실적은 이마트의 연결 실적으로 편입될 예정입니다. 오픈마켓이랑 반대로 직매입 구조인 쓱닷컴은 적자를 보면서 지금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중입니다. 보시면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남에도 적자는 꾸준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직매입 구조인 쿠팡은 거의 1년에 1조 정도씩이나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도 적자도 꾸준히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쓱닷컴은 과연 이커머스 시장에서 쿠팡이랑 네이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비슷하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이커머스 시장에서 그대로 대가리 박치기 한다 그러면 쓱닷컴은 쿠팡이랑 네이버를 절대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비슷한 사례는 이미 미국에서 벌어졌죠. 미국에 월마트랑 아마존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미국의 이커머스는 월마트는 아마존을 절대 지금 따라올 수가 없는 상황이죠. 대부분의 점유율은 아마존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월마트는 지금 주가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돌파구를 찾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에 이마트도 이 월마트의 전략을 따라가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월마트의 전략이라는 게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프라인이랑 온라인을 적절히 융합했다라는 거예요. 이를 조금 어렵게 이야기하면 옴니 채널이라고 하는데 뒤에서 한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국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은 아마존이 독보적입니다. 월마트는 6%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고 어떤 전략을 펼쳤는지를 보면 우선 인수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다른 이커머스 기업이랑 패션 기업 그리고 AI 기업 등 엄청나게 인수를 많이 했는데 이 인수한 기업이랑 월마트가 보유하고 있는 장점인 오프라인 점포를 잘 융합해서 바로 옴니 채널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원래 예전에는 사람들이 물리적인 점포에 가가지고 물건을 사는 등 단일 채널 구조였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선택할 수 있게 됐죠. 오프라인에서도 살 수 있고 웹에서도 살 수 있고 모바일로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멀티 채널에서는 오프라인이랑 온라인 간에 서로 경쟁을 하는데 옴니 채널에서는 이게
오프라인이랑 온라인이 융합된다라는 거죠. 오프라인의 단점은 온라인을 통해서 보완을 해주고 온라인의 단점은 오프라인을 통해서 보완을 해준다라는 거죠. 월마트는 이 옴니 채널을 잘 이용해서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마트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뭘까? 이거를 생각해 봤을 때 바로 오프라인 유통망입니다. 쿠팡이랑 네이버가 같지 않는 이마트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바로 전국에 퍼져 있는 오프라인 점포라는 거죠. 이마트는 이마트 점포 외에도 이마트24, 이마트 에브리데이, 스타필드, 신세계 호텔 등 입지가 좋은 오프라인 유통망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강점은 바로 식료품이라는 거죠. 사실 사람들은 아직까지 식료품은 오프라인에서 주로 사고 있어요. 식료품에 대한 온라인 거래 비중은 13%, 그리고 이게 커서 지금 18%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직. 이마트가 가지고 있는 오프라인 유통망이랑 이 식료품, 신선 제품에 대한 강점을 충분히 잘 이용해야 되겠죠. 사실 미국의 아마존도 월마트를 상대로 식료품 사업은 절대 이길 수 없음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15조 원이나 들여서 식료품 업체인 홀푸드 마켓을 인수까지 했습니다. 아마존마저 단순 온라인 투자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대표적으로 월마트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시면 고객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겠다라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 사람들이 오프라인 시장에서 물건을 보다가 그 물건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온라인에서 저렴하게 주문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는 직접적으로 물건을 볼 수 있고 물건을 사는 거는 온라인에서 살 수 있게끔 하거나,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 주문을 해서 퇴근할 때 그 사람이 오프라인에서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내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하는 시대는 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마트는 최근에 인수합병을 하기 위해서 투자 재원을 엄청나게 마련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성수동 건물도 매각을 하고, 또한 가양동, 그리고 마곡동, 이마트 13개점 건물 전부 이렇게 매각을 하면서 투자 재원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렇게 총알장전을 한 이마트는 이거를 어디다 썼냐 그러면 먼저 온라인 쪽으로 대대적인 인수를 했어요. W컨셉이라는 패션몰을 거의 2천억 중반 주고 인수를 했습니다. 앞서 월마트가 패션몰을 인수하던 것과 같이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네이버랑도 지분 교환을 통해서 협업을 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월마트가 Z닷컴을 인수하면서 보여줬던 의지를 이마트가 이제는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면서 보여주고 있죠. 온라인 쪽에 이렇게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은 거는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납득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 이마트는 오프라인 쪽에 진짜 엄청나게 돈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남들 다 온라인 쪽인 물류센터에 투자한다라고 그랬을 때 이마트는 오프라인 쪽에도 진짜 엄청나게 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른바 역발상 투자라고 하던데, 보시면 이마트는 스타필드 쪽에 거의 1조 5천억 정도 투자하고 있어요. 전국 곳곳에 스타필드를 개점을 하고 있고, 지금 곧 있으면 청라랑 창원 그리고 수원은 개점을 앞두고 있죠. 그리고 사실 스타필드가 은근히 돈을 잘 버는 사업입니다. 스타필드 하남은 거의 850억 정도의 매출이 일어났고, 스타필드 고양은 630억, 그리고 안성도 450억, 손익분기점을 이미 넘겼죠. 또 다른 오프라인 사업인 스타벅스에도 대대적인 투자를 했고, 또한 미니스톱까지 인수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참고로 지금 이마트24의 점포는 지금 국내 4등을 차지하고 있어서 세븐일레븐에 비해서 못 따라가는 상황인데, 미니스톱을 인수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그래도 해볼 만한 싸움이 되겠죠. 그리고 노브랜드라는 것까지 만들어서 이제 예전에 정용진 회장이 인터뷰했던 내용인데, 이제부터는 온라인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랑 오프라인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나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오프라인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전략이 보입니다. 더군다나 이마트의 지금 최대 방점인 화성 테마파크도 준비 중입니다. 8,700억 정도를 주고 화성시의 토지를 취득했죠. 전체적으로 보이는 게 이마트는 온라인 쪽에도 엄청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만 오프라인도 진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이마트가 하려는 거는 고객에게 색다른 경험을 주겠다라는 거죠. 기존의 이마트 점포, 이마트24, 이마트 에브리데이, 늘어나는 스타필드, 스타벅스, 노브랜드, 화성 테마파크,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게 체류 시간을 엄청나게 늘리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요. 온라인 시장은 단순 저렴한 비용으로 상품을 제공한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이마트는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을 접목시켜서
어떻게 하면 색다른 경험을 고객에게 줄 수 있느냐, 온라인에서 누릴 수 없는 것들을 보여주겠다라는 전략을 지금 향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거는 쿠팡이랑 네이버는 절대 못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자기네들이 물류센터를 늘려도 이마트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입지 좋은 점포들 그쪽으로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마트 내에서 더 이상 사람들이 사지 않는, 예를 들면 식기류나 아니면 가구 이런 것들의 비율은 점차적으로 줄여가고, 그곳은 이제 서점이나 키즈존과 같은 사람들이 오래 머물고 싶게 하는 그런 것들을 넓히려고 계속 하고 있어요. 단순 물류센터를 늘려서 이커머스 쪽을 강화하기보다는 이마트만이 가지고 있는 온라인 유통망이랑 식료품, 그리고 쓱닷컴, 이베이 코리아 이런 것들을 잘 융합해서 보다 효과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즉 이마트는 월마트처럼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어떻게 잘 융화할 것인지, 이게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쿠팡 60조, 네이버 쇼핑 25조, 이마트 4조 3천억, 이거는 완전히 이마트가 쿠팡이랑 네이버 쇼핑에 비해서 망할 거라고 보는 시선인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이마트는 단순 온라인 쪽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쓱닷컴 5조, 스타벅스 1.6조, 이베이 3.5조, 가지고 있는 토지 건물 8조, 현금 3조. 이 모든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월마트의 행보를 보더라도 충분히 이마트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쿠팡 네이버에 밀려서 완전히 망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 이마트의 가치 분석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이마트가 과연 쿠팡이랑 네이버 쇼핑에 비해서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과연 앞으로 이길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참고로 저는 네이버 블로그도 하고 있는데 경영대 뉴턴을 검색하시면 이외에도 다양한 자료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